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IT 업계에 칼바람이 불 때 저도 같이 잘렸습니다. 잘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를 먼저 자르는구나.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한 품목 갖고 하루에 500개가 나간다고? 많이 나가는 날은 500개까지. 거의 한 1억에 가깝겠네, 매출이. 지금 500개면, 와, 진짜 잘하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공룡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표님을 초대했어요. 대표님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올라온 최 대표라고 합니다. 아, 충북 어디? 청주에서 왔습니다. 이 대표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소싱했는데 소싱하는 게 무섭다 그랬어요. 자꾸 실패를 했대. 몇 번이나 실패했어. 쿠팡에 그 판매자 계정에 들어가니까 지금 품절 걸려서 판매 중지된 아이템 숫자가 87개래요. 도전은 엄청 해봤네. 그렇죠. 막 옵션도 여러 개로 가져오고 색상도 다양하게 가져오고 이러니까 제가 만나고 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해봤네. 네. 그전에 뭐 했어요, 대표님? 아,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답답했어요. 저는 이제 말단 사원이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계속 막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일을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개발자가 됐어요. 안정적인 연구원을 때려치우고 부트캠프를 해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서 취업을 해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IT 업계에 칼바람이 불 때 저도 같이 잘렸습니다. 잘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와,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리스크가 크네? 왜냐면 급여는 정해져 있고 일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금전적인 성장은 사실 어렵겠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를 먼저 자르는구나.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좀 불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앱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창업을. 그래서 지원 사업도 막 써보고 팀도 막 꾸려보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뭐 이거 해보고 저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결과는 없고 시간 가니까 모아놨던 돈이 계속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다가 농수산물 위탁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봤어? 그랬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농수산물 위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천을 번다.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서 귀농을 하셨거든요.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모 요즘에 뭐 하세요? 했더니 깻잎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깻잎을 인터넷에 팔아볼게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보러 갔는데 혼자 하시니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은 놀고 있으니까 내가 붙어서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1000평을 깻잎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깻잎으로만 월 1000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인건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 남는 게 없어서 그 시즌을 끝나고 이 구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깻잎을 스마트 스토어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리는구나. 이게 돈이 된다. 돈이 되는 사람이 맞다. 근데 이걸로 농수산물은 아니다. 다른 품목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 열심히 또 서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구매 대행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본금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혹하잖아요. 다 까먹었고 그동안. 네. 자본이 없이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매 대행은 귀가 조금 얇아요. 네. 낚였어요 다.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 강의를 하나를 듣고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올리고 바로 다음 달에 한 품목으로 월 2,000 매출을 내고
순이익이 좋았어요. 그거 마진이 어. 거의 한 40% 정도 마진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저만 팔았어요 그때는. 근데 거기서 구매대행에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지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파니까 중국 공장에서 로켓 직구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니까. 그렇지. 그거를 사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객단가가 워낙 컸고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작고. 네, 천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를 이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려서 이게 터졌는데 그 다음에 소싱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기존에 배웠던 강의에서는 이 물건이 팔리는 원리, 소싱의 원리 이런 게 없이 많이 올려라 대량 전략이랑 키워드 돌려서 키워드 경쟁 강도 보고 뭐 판매량 보고 그 데이터 가지고 소싱을 하는 건데 그걸로는 그 이유를 잘 몰랐었네. 그 팔리는 이유. 네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 갖고 또 네. 찾을 텐데. 맞아요. 네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으러 날아온 거야? 맞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 게 어. 제가 이게 소싱이 막히니까 유튜브를 또 전전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제 소싱만 계속 검색을 해서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 딱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를 딱 봤는데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선생님 유튜브를 정주행을 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그날? 아니요 유튜브 못 보면서?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는데 아 이분은 찐이다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정주행을 싹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뵈러 온 거죠. 잘 됐네. 이제는 대표님은 천장이 열린 거야. 왜 열렸냐면 구매 대행에서 하나는 팔아봤는데 그때는 왜 팔린지 이유를 명확히 못했고 몰랐죠. 내가 계획도 세우지 않고 네. 소싱한 물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판매를 접근하는 방법도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타켓을 정해서 소싱을 했고 그다음에 우연하게 터진 것도 아니고 내 광고와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 거니까 실력으로 다 올린 거니까 이 루틴 갖고 다른 키워드를 다시 소싱하면 매출은 금세 올라갈 거예요. 다마고치 강의를 어떻게 들었니? 뭐 집에서 반대 안 했나? 반대를 해서 사실은 첫 강의는 다마고치를 못 들었고 예전에 3일짜리 그래 짧은 거. 네 짧은 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배우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었는데 그때도 이해를 다 못했어요 사실은. 사입을 안 해봤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 내용 자체가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듣고 이걸 깨우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1일 강의, 무료 강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탁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무조건 다마고치 들어야 된다. 이제 정기 수업을 들어야 돼. 네, 네. 다마고치 빨리 듣는 게 돈을 빨리 버는 길이다. 그래서 엄청 배우자를 엄청 설득을 했어요. 엄청 설득을 해가지고 나 이 진짜 마지막 나 이거 들으면 무조건 대박 나 이거 듣고 3개월 안에 얼만큼 못하면 나 이제 회사로 돌아갈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듣게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 뭐라 그래? 지금은 너무 좋아하죠. 지금은 하루에 팔리는 양 보여주고 매출액 보여주니까 막 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회사 그만뒀다며. 네네 회사도 그만. 회사 그만두고 또 유학도 가신다며. 네 맞습니다. 돈이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지금 한 품목 갖고 하루에 500개가 나간다고? 많이 나가는 날은 500개까지. 거의 한 1억에 가깝겠네 매출이. 근데 12월에 좀 많이 걸렸어요. 4번 걸렸어요. 4번. 내가 예측한 속도보다 훨씬 빨리 나가버렸네. 훨씬 빨리 나가. 네네. 이 대표님은 수업 중에 나간 거예요. 지금 500개면 와 진짜 잘하네. 잘하니까 영상 찍으면서 막 웃음만 나오네. 하루에 500개 나가는 거는 쿠팡의 탑이네. 그 키워드에선. 쿠팡 추천도 받았어요. 쿠팡 추천 받으면 300에서 500개인데 하루에 판매량이. 네, 그 정도 나와요. 그냥 어느 날 달려 있더라고요. 검색했는데 월에 1억 팔아서 얼마나 남아 지금? 2천만 원 남아? 더 남아요. 광고비 쓰고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광고가 아닌 광고 분석이 중요한 거죠. 네. 광고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했던 거는 광고 분석을 초창기에는 매일 했어요.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무슨 키워드로 팔리고 그렇지.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율이 얼마나 나고 그 다음에 클릭률 얼마 나고 CPC 단가는 얼마고 전환 단가는 얼마고 실제 로아스는 얼마로 나고 이거를 엑셀에 제가 매일매일 컬럼을 만들어서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에서는 분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석이 될 만큼 쌓여야 돼요. 며칠이라고 봐, 대표님? 그건 그 상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3일이냐, 5일이냐, 7일이냐 이렇게 딱 하나 지정할 필요는 없죠. 광고비가 적으면 약간 길게 볼 수 있고 맞아요. 네. 광고비 증액 속도가 빠르면 좀 짧게 봐도 되고 네. 근데 하루 갖고 분석하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루 돌린 거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죠. 초기에는. 그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광고. 왜냐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틀리고 각 요일마다 좀 틀리니까 일주일에 단위로 좀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광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검색 영역하고 비검색 영역 있잖아요. 네. 어디가 좋아? 저는 검색 영역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 와, 저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네. 근데 비검색 영역도 로아스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소싱이 비검색 영역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어요. 좋은 물건은. 그러니까 소싱을 좀 잘하셔야 돼요. 쿠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봐? 광고요. 광고? 또 광고만 돌리는 게 아니라 보고서 분석? 네, 분석. 분석이라고 해야지. 예. 광고 분석. 광고라고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태우면 광고비로 다 빨리고 남는 게 없는 수가 있어요. 월 1억 팔아서 망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광고를 팔았다. 내비둔 사람들. 대표님 겪었을 것들 약간 위기도 있었잖아.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거나 또 성장이 그렇게 안 되거나 또 사입할 때 조금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그거를 극복했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암흑기가 꽤 길게 겪었었는데 저는 되는 사람들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팔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옳은 방향을 모를 뿐이지 이 방법을 터득하면 나도 저길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근데 저도 멘탈이 엄청 약해요. 멘탈이 엄청 약해서 귀도 얇고 또 멘탈도 얇고. 네, 귀가 얇으니까 멘탈이 약해요. 잘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는 이게 된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의 방식을 알면 된다. 된다.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방식을 모르는 것 뿐이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멘탈을 잡고 있었던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업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 내가 터득을 하면 나도 월 2억, 3억 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잘했다. 만약에 멀리서 바라볼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막상 현실로 들어오면 다 좋아 보이진 않거든. 그렇죠. 그때 어떻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500개 팔리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이 드나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요? 저 수출하고 싶다. 저 지금 해외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럼 제조 좀 해야 되잖아. 중국 거 갖고는 수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모델이 무지예요. 무지. 무인양품. 걔네가 생활용품 카테고리인데 본인들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거든요. OEM 제조가 좋아. 네. 근데 쿠팡에서도 OEM 제조 개념이 꼭 있어야 돼요. OEM 제조 개념이 있어야지 판매 기간이 좀 길고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마진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롱런할 수 있으려면 OEM 제조의 개념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시작은 했는데 좀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지금 원래 하고 계신 본업이 있다면 본업을 절대 때려치지 마시고 이걸 시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이걸 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막 하루에도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정말 많이 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강의에서 사업의 본질 배운 거 정말 크지만 또 하나 더 크게 얻은 거는 네트워킹.
중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수강했던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해요. 다른 대표님들과의 이 네트워킹에서 같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커머스에서 물건 파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사업가가 돼 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홍보하자면 수업을 들은 분들이 한해서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요. 이번에 1월 때 처음 만나거든요. 100분 정도.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늘 대표님 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전화 받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수업 끝나고 바쁜데 계속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수업을 듣는 분들끼리 지역에서 스터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청주 총무님 하신대요. 지역 방장님인데 보통 1억에서 3억년 될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곁에서 같이 의논을 교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 갖고 우리끼리 만나고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